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미사일 공습을 당했습니다. 출근길 도심 한복판에 가해진 폭격으로 거리가 파괴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오늘만 모두 75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와 중부의 다른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심은 파괴됐습니다. 거리엔 아직 불에 타고 있는 차량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완전히 다 타버려 검게 그을린 채 방치돼 있고 바닥에는 폭격으로 사망한 시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Українці, українки, ранок важкий, маємо справу з терористами, десятки ракет, іранські шахіди, у них дві мішені. 평일 아침 도심 한복판에 떨어진 미사일은 도시를 정지시켰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파인 커다란 구덩이, 파인 깊이가 폭탄의 위력을 말해줍니다. 구덩이 옆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시민은 미사일이 날아온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미사일 75발을 발사했고 이 중 41발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미사일로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는데 집계가 계속되면서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Вот Шевченко, есть раненые, уже цивильные помогают. 키이우에 있는 삼성 현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공습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인 자포리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Я пришла вот. Це мої діти. 수도 키이우 외에도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 등 다른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최근 7차례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었다며 발사 장면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들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뜻이 없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있고 부인 리설주 여사 역시 김 위원장 바로 뒤에서 귀를 막은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김 위원장이 지도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최근 보름에 걸친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 핵무기 운용 훈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에 중대한 사명을 지닌 데 맞게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 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북한이 전술 핵무기의 실전 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들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더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북한은 이번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 기간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지역의 긴장 수위를 더욱 고조시키는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한미와 대화할 뜻이 없으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북한은 또 김 위원장이 장거리 포병부대와 공군 비행대 훈련을 지휘하고 격려했다는 소식을 노동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실었는데 당 창건일을 맞아 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7천 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는데 이 중에는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포함이 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오늘은 전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기록도 가져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사장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용퇴를 하라면서 압박을 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임직원 명단입니다. 이주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생년월일과 직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입니다. 감사원 명단은 이름과 주민번호 뒷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명단과 비교해보니 감사 대상자들의 성씨와 생년월일인 앞자리가 감사원 명단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 이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고 지난해 2월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사장이 민간인 신분일 당시에 약 2년간의 열차 이용 기록까지 감사원이 확보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장 보은, 정실 인사의 활용점정이라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장 나쁜 선례가 이주민 전 청장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퇴할 생각 없습니까? 같은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혀 깨물고 죽지라며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같은 사례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들여다보는 감사원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의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통해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철도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MBC 취재진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 이사장이 감사 대상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연 출자 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의 열차 이용 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나 즉시 파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늘면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백화점, 또 대형마트 같은 곳들에서 쉽게 충전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차량 주인이 급하게 뛰어와 차문을 여는 순간 차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삽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뒤덮었고 잠시 뒤 갑자기 불꽃이 폭발합니다.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아파트 직원들이 소화기로 꺼보지만 이윽고 더 거센 불길이 올라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결국 불이 난 차량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 1시간여 만에 겨우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급속 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열폭주는 외부 충격이나 과충전 시 발생하는데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 이상 치솟아 진압이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최근 5년 동안 10배가 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실이 전국의 전기차 화재 종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히 충전 중 화재가 20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 장소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건물의 지하에 많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주변 차량이나 적재된 물건 등으로 옮겨 붙거나 지하 2, 3층일 경우
지난달 대전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분말이나 물이 닿기가 힘듭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발표한 게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결국 아예 차량 자체를 물에 담궈 배터리를 식히는 화재 진압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펜스를 칩니다. 재빨리 임시 욕조 형식의 특수 진압 장비를 설치하고 그 안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물을 차량 바닥에 있는 열폭주된 배터리까지 잠기게 해서 식혀야지만 완전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펜스마다 누수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설치 후 바닥에 있는 물이 외부로 누수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사가 지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사용할 수가 없고 대형 화물차나 배터리가 지붕에 있는 버스의 경우 무용지물입니다. 더욱이 차량이 많은 복잡한 지하주차장에서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특수 진압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화재 진압이 쉽게 전기차 차량 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충전 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어제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과 국가수의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의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무주의 한 단독주택. 어제 오후 5시쯤 84살 할머니와 40대 딸 부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날이 밝자 경찰과 국가수가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등유 보일러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일가족들이 중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이시니까 상당히 고령이 쭉 혼자 거주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 같은 것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시험 가동 결과 보일러 연통이 연소 과정에서 생긴 끈적끈적한 타르 성분의 그을음 때문에 막혀 있었고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가스가 안방과 거실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통을 한번 분해를 해서 연통에 부재적인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로 집중적으로 가스가 유입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5명의 혈액에서는 모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됐던 50대 큰딸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80대 노모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고 전날 할머니 집에 모였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우리 딸내미들이 애착이 많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을 지어갖고 일로 오시거든. 엄마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경찰은 시신 상태나 발견 장소 등을 토대로 가족들이 자고 있던 밤이나 새벽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의 보일러를 분해해 추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